네, 시작해볼게요. 우리 쌤 먼저 할 건데, 왜 쌤을 먼저 할 거냐면, 지금 우리가 그 정석, 실력 정석 있죠? 실력 정석 이제 설명하는 곳이 대부분 기본 정석이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기본 문제랑, 연습 문제, 기본 문제, 연습 문제, 유제 문제, 그게 구성이 조금 달라요. 연습 문제는 실력이라고 따로 이제 문제가 좀 더 업그레이드 있긴 있는데, 되게 어려워요. 너무 어렵고, 근데 어려운 것 뿐만 아니라 되게 지저분한 내용이 먼저 나와. 그래서 계산이 너무 터무니없는 것도 종종 나오는 거라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심화 과정이니까 유형 정리를 먼저 하는 게 이제 목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2달 과정이 아니죠, 사실. 이게 14일 종강이거든요. 8월 14일. 그러니까 거의 진짜 한 달 하고 한 열흘? 그게 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수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조금 타이트하게 나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먼저 센으로 유형 정리 위주로 좀 갈 거예요. 아시겠죠? 대충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개념 정리도 할 거고요. 개념 정리는 우리 계백문 있죠? 계백문에다가 정말 간단한 거는 최대한 좀 패스를 하고 우리가 필요한 거 다시 복습하면서 정리하고 대표 문제 위주로 풀게요. 아시겠죠? 혹시 뭐 노트 쓰는 거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궁금한 거 있을까요? 궁금한 점 없어요? 없으면은 센이랑 계백문 필기 조금 하고요. 바로 할게요. 자, 우리 센 먼저 차례 먼저 볼까요? 차례. 목차. 목차 없니? 오마이갓. 자, 센 보시면요. 우리가 목차가 정석책 목차는 사실 교과서 목차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과서랑 똑같은 목차가 센에 있으니까 센으로 기억해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첫 번째는 다항식의 연산,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 조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오늘 시험 본 게 사실 다항식의 연산이랑 이제 나눗셈까지 좀 나왔었죠. 어때요? 잘 봤어요? 어려웠어? 기억이 나요? 첫 번째는 되게 쉬웠을 텐데, 그쵸? 나눗셈 하는 것만 기억만 떠올리시면 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단원은 나머지 정리, 인수분해하고 나머지 정리뿐만 아니라 인수 정리까지 나와요. 그래서 우리 목차 테스트 같이 나중에 또 할게요. 그 다음에 다항식 끝나고 이제 방정식 파트로 넘어와서 세 번째 복수수 배웠죠. 허수 I에 관해서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4단원은 2차 방정식, 5단원은 2차 방정식, 2차 함수, 그리고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는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즉 고차 방정식이랑 그리고 절대값이 좀 들어가 있는 방정식 기억나시나요? 절대값 들어있을 때 우리 암기에서 푸는 거랑 구간 나눠서 푸는 거 대충 기억나실 거예요. 그 다음에 3단원에서는 이제 부등식이 들어왔었죠. 그래서 부등식이라는 건 조건부등식이랑 이제 절대부등식이 있었죠. 그것도 다시 복습할 거다. 그래서 1차 부등식, 2차 부등식까지 푸는 거 배우고 연립 2차 부등식까지 나왔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연립 2차 방정식도 당연히 나왔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이제 식 함수는 끝났고 순열 조합이랑 우리가 행렬에 대해서 나머지로 마지막으로 마무리 정리를 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우리 전체적으로 이 고등 과정에서 수능 포함해서 생각해 보면 공통수학 1이 그렇게 비중이 높진 않아. 아예 그냥 시험 범위에서는 배제가 돼 있는데 얘네 때문에 성적이 많이 갈린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게 결과치인데 재수생들 있죠. 재수생들 보면은 여러분 재수하라는 얘기 아니고 재수생들 그냥 공부 안 하는 애들 재수하는 거야 보통. 재수생들 보면요 3월부터 보통 시작해요. 3월부터 시작해서 뭐 11월 초까지 해서 끝내고 이제 수능 시험 보러 가겠죠. 근데 여기서 수원, 그러니까 이 대수, 그리고 미적분, 확률 통계만 아마 공부를 다시 할 거야. 이제 수능에서는 이 세 과목밖에 안 보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세 개만 공부해. 그러면요, 무슨 결과가 나오냐면, 거의 작년에 봤던 수능이랑 그 재수할 때 본 수능 점수가 진짜 비슷하게 나와요. 등급도 똑같이 나오고. 그러니까 안 오른다는 얘기야. 아무리 공부를 했어도. 그러면 오르는 학생들 어디냐면요, 3월 전에 1월부터 3월까지 있죠. 그러니까 2월 말까지 1, 2월 이때 공통수학 1, 2를 공부를 다시 해요. 보통 이제 원을 위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런 학생들이 성적이 올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공통수학 1, 2를 조금 깊게 자세히 해놔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하다고 표시한 것만 하셔도 돼요. 어차피 뭐 당연한 것들, 좀 복소수 같은 경우는 중요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연계의 중요성이 떨어져. 그래서 복소수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기본적인 것만 정확히 딱딱 아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숙제 같은 경우도 유형별로 몇 문제 이렇게 풀고 정석책 같은 경우는 유제 문제 위주로만 할 거야. 기본 문제랑 유제 문제만. 그래서 연습 문제는요, 몇 문제, 한 두 문제, 세 문제? 그러니까 주말 테스트에 꼭 내는 별체 문제라고 해서 그것만 같이 공부할 거니까. 그래서 정석책은 사실 기본서긴 한데, 우리가 이번에 유형서, 이제 문제, 그 중요한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그것만 쭉 뽑아서 공부를 할 거다. 자, 그래서 일단은 볼게요. 필기 사실 할 건 없는데요. 조금이라도 갈게요. 알겠죠? 자, 개배공 필기 노트 펴보세요. 그래서 일단 원이, 다항식의 연산. 자, 다시 떠올려 보시면요. 다항식의 연산이라고 하면 우리 사칙 연산 떠올려야 되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있죠. 그럼 그 중에서 덧셈이랑 뺄셈, 우리가 그냥 동료한끼리 더하고 빼면 되는 거고요. 곱하기 할 때는 곱셈 공식 이용해서 푸는 거 있었죠. 그렇죠? 곱셈 공식은 암기를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나눗셈 할 때는 나눗셈이 조금 달랐었죠. 나눗셈을 할 때는 숫자의 나눗셈을 할 때랑 조금 달랐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야 되겠죠. 자, 그럼 기본적으로 다항식의 정리는요. 1번. 이제 동류항끼리 계산하고 동류항 그리고 내림차순 정리가 기본이었어요. 그냥 키워드만 적어놓으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게 다시 적을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름차순이라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차수가 낮은 것부터, 높은 것부터 차례대로 내려가면서 그래서 뭐 x 세제곱 빼기 2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7. 자, 이렇게 차수가 점점 내려가는 방향으로 정리하는 게 내림차순 정리라고 배웠었어요. 이걸 많이 쓰죠. 그래서 나눗셈 할 때도 많이 쓰니까 보통은 정리한다. 그 다음에 쓰는 개념 뭐 펴보셔도 되는데요. 같이 보면은 덧셈, 뺄셈에서는 덧셈은 동류항끼리 모아서 계산한다. 뺄셈은 빼는 식의 각항의 부호를 바꿔서 더한다.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덧셈의 계산 법칙 정리할게요. 자, 계산 법칙은 사실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 근데 어디서 중요하냐면요. 집합, 행렬, 함수에서 계산 법칙이 얘네를 먼저 이해해 놓으면요. 나중에 이해하기 편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리 합성함수라는 걸 나중에 배우거든요. 그럼 f 도트 g. 자, 두 개의 함수를 합성하는 걸 도트라고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근데 합성함수는요. 이것도 연산의 일종인데 자, 얘는 G랑 F를 자리 바꾸면 성립하지 않아요. 얘는 그래서 함부로 자리 바꾸면 안 돼. 그래서 함수에서 합성함수는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 맞죠? 그러면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덧셈의 교환 법칙, 뭐 2 더하기 3과 3 더하기 2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덧셈은 마구마구 교환을 해서 계산을 해도 돼요. 자, 마찬가지로 행렬의 곱셈 있죠? 행렬 우리 배웠잖아. 1, 2, 3, 4가 있고요. 얘는 4, 1, 0, 1 이렇게 있대요. 그럼 얘를 두 개를 곱하는 거니까 얘를 이렇게 자르고 엎어서 곱하는 거였잖아요. 기억 안 나도 돼요. 근데 얘를요. 자리를 바꿔서 4, 0, 1, 1과 1, 2, 3, 4를 자리를 바꿔서 계산하면 계산 결과가 달라져요. 그래서 행렬의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 그리고 나중에 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특히 대칭 차집합이라는 게 있어. 집합 A에서 B를 빼고 B에서 A를 뺀 거에서 교집합을 씌우는 게 대칭 차집합인데 지금 잘 모르겠죠? 얘 두 개 자리 바꿔도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이 있어. 그럼 그런 교환 법칙이 성립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맘대로 교환을 해도 되는구나 해서 자, 여기서 다항식에서 교환 결합 그리고 나중에 또 분배 법칙 하나 더 있죠?
그거에 대해서 깊은 이해도가 있어야지 이런 것들 이해할 때 훨씬 도움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써놓은 거다. 자, 그래서 교환 법칙은 맘대로 교환해도 되는 거고요. 결합 법칙은 뭘까요? 결합 법칙은 우리 2x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7 이런 것들이 있대요. 이게 A, B, C로 갑시다. 적지 마세요.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있는데요. 자, A와 B의 결합이 있었는데 이 결합을 맘대로 풀어버리고 A, B, C, B랑 C에서 결합을 새로 만들어서 계산 결과가 똑같죠. 이렇게 해도. 그래서 내 맘대로 막 결합을 풀었다 묶었다 해도 괜찮다. 그게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죠?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당시 곱셈. 곱셈에서는 우리가 두 번째 할게요. 곱셈의 교회선 법칙. 자, 우리 곱셈기호에서는요, 교환법칙 성립해요, 안 해요? 교환법칙 참이야, 버짓이야? 교환법칙 성립하죠. 자, 2x랑 3x를 곱하는 거랑 3x 제곱을 곱하는 거랑 3x 제곱과 2x를 곱하는 거 계산 결과 어때요? 똑같죠? 그러니까 교환법칙 성립해요. 자, 두 번째, 결합법칙 돼요? 순서 맘대로 계산이 되나? 결합법칙 성립해요. 그래서는 2x 곱하기 7x 제곱 곱하기 4x 이렇게 세 개를 곱한 건데 앞에 거 두 개 먼저 계산을 한 경우도 2x 곱하기 7x 제곱 곱하기 4x 뒤에 거 두 개를 먼저 계산한 경우랑 똑같죠? 다르지 않죠? 그래서 괄호 안에 있는 걸 먼저 계산해야 되는데 그걸 마음대로 결합을 묶었다 풀었다 생각해도 괜찮다. 그렇죠? 자, 그러면 3번. 자, 뺄셈과 나눗셈은 무슨 법칙이 성립할까요? 얘는요, 아무 법칙도 없어. 교환 법칙 안 되고요. 네, 써놓을까? 교환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결합도 안 돼요. 이게 매번 안 적혀요. 뺄셈이랑 나눗셈은 그냥 안 적혀 있어, 맨날. 그래서 얘는 무슨 법칙이 있는 거지? 모르는 게 아니고요. 아예 성립하는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안 적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번째, 분배 법칙이 있었죠? 분배 법칙은 A에서 B 더하기 C를 하나, A와 B를 먼저 곱하고, 그 다음에 A와 C를 곱한 다음에 더해도 된다. 이게 분배 법칙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곱셈 공식 정리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분배 법칙이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정리할 게 곱셈 공식이다. 야, 이거 책 좀 펴볼까요? 책, 쌤의 개념 문제 8페이지 펴보세요. 쌤에서. 쌤 보시면 3번. 자, 이 1-2번 맨 아래 보세요. 곱셈 공식 나와 있죠. 곱셈 공식에다 형광펜 칠해 놓으시고요. 자, 우리 외울 것만 형광펜 좀 칠해 놓을게요. 그리고 난이도별로 좀 써 놓을게요. 자, 1번, 2번, 3번, 4번은 중등 거예요. 안 외워도 되죠? 다 외우고 계시죠? 자, 5번에다가 형광펜 하나 칠해 놓고 예, 별표 2개 치세요. 앞에다가. 5번에다가 별표 2개. 기본 문제에서 꽤 많이 나온다.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도 기본 문제에서 많이 나오니까 아셔야 되고요. 자, 그럼 5번을 먼저 봅시다. 자, 우리 A 더하기 B 더하기 C 전체 제곱을 분배하는 거 알고 계시죠? 어떻게 하죠? A 제곱, B 제곱, C 제곱을 더하고 얘가 A, B, B, C, CA가 두 개씩 나오죠. 이거 만약에 까먹었으면요, 이거 풀어놓고 계산하는 거 연습하세요. 원래 이거 곱셈하는 법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괄호 하나당 한 개씩 하는 걸 선택해서 모든 경우의 수를 곱해서 분배하면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중3상 때도 배웠던 거니까. 얘는 A, B, B, C, CA. 얘가 약간 두 개의 난이도를 갖고 있다. 그 다음에 6번째. 자, A는 전체 세제곱이죠? 전체 세제곱도 얘도 별 2개. 꽤 많이 나와요. 별 2개 쳐놓으세요.
그래서 얘는 두 가지 버전으로 둘 다 암기를 좀 해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좀 외우세요. 자, 얘는 a 세제곱, 그 다음에 얘는 전개된 형태. 3의 a 제곱 b, a에 대해서 내림차수 정리한다고 생각하고 3a의 b 제곱, 그 다음에는 b 세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런데 얘보다 좀 더 중요한 거는요, 뭐냐면 a 세제곱, b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3ab, a 플러스 b로 얘가 더 활용이 좀 많이 돼요. 얘 곱셈공식 변형 있잖아요. 변형할 때 얘를 좀 더 많이 쓴다.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두 개를 3ab로 묶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별 두 개짜리. 그 다음에 얘는 뺄셈도 같이 해야 되겠죠? 얘는 6번의 아니고 a 빼기 b의 세제곱. 이렇게 가면 되겠다. 그럼 얘도요. 자, 이게 전개할 때 생각보다 아직도 헷갈려. 안 헷갈리죠? 선생님 아직도 헷갈리는데 사실. 자, 그래서 얘는 a를 3번 곱하면 a 세제곱, 부호가 플러스야. 그 다음에 a를 2번 선택하면 a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b는 한 번 선택하니까 a의 제곱이 붙은 애는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를 2번 선택하고 a를 한 번 선택하죠. 그럼 그때는 마이너스 b가 2번 곱해지니까 양수가 돼요. 그래서 3a b제곱이 되겠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를 3번 곱하니까 마이너스 b세제곱 되는 거겠죠. 됐죠? 그럼 얘도 이제 묶어서 생각해보면 얘가 사실 더 중요하죠. 자, a세제곱이랑 마이너스 b세제곱 오고 얘 두 개를 마이너스 3ab로 묶어요. 마이너스 3ab로 묶게 되면 a 빼기 b가 남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보세요. 기억을 잘 해놓으면 활용할 때 좀 더 편해요. 됐죠? 그 다음에 7번. 7번 또한 별표 2개. 얘도 꽤 많이 나온다. 얘는 a 빼기 a 더하기 b. 7번에 a 더하기 b. 그래서 a 제곱 마이너스 ab. 그래서 b 제곱. 얘는 세제곱의 합차 공식이죠. 세제곱의 합차 공식이라고 해서 이 앞뒤가 좀 깔끔하게 나와. 근데 이게 개수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앞에 있는 a 더하기 b고요. 얘를 a 제곱시키고 b의 제곱을 시켰어. 그리고 가운데 거 두 개를 곱하기만 해요. 이 안 붙어요. 2ab 아니고 그냥 ab다. 그리고 부호가 앞에 거랑 뒤에 거가 반대여야 돼요. 그래서 세제곱의 합차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그럼 얘는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얘는 앞에 것만 보시면 돼요. 얘는 a 세제곱, b 세제곱. 부호는 앞에 거 1차식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깔끔하게 나왔죠. 그 다음에 앞에 게 이번에는 마이너스고 뒤에 게 플러스가 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앞에 부호를 따라가서 얘가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이렇게 바뀌죠. 얘도 이제 두 번째로 좀 많이 나와. 많이 활용이 되는 편이라서 별 2개짜리고요. 네, 8번. 8번은 별 하나만 갈게요. 응용이 생각보다 막 많이 되진 않는데요. 그래도 전개할 때 이 원리를 좀 알아두면 우리가 전개할 때 이게 공식이 없는 전개도 어느 정도 좀 풀어낼 수가 있어요. 같이 볼게요. 자, x 더하기 a, x 더하기 b, x 더하기 c죠? 그럼 얘는요, 우리 x에 대해 내림차순 정리하면서 정리할 거야 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괄호에서 전부 x를 선택해서 곱하면 x 세제곱이 딱 나와요. 됐고, 그 다음에 우리 x 제곱항 이제 만들어야 돼요. x 제곱항을 만들 건데 x의 제곱이 되려면 x를 2개 선택하면 나머지 괄호에서는 상수를 선택해야 돼. 그러면 cx 제곱이죠. 그럼 다른 거에서 상수 선택하면 a, b.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겠다. 얘가 x 제곱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x에 대한 1차 항 만들어야 돼요. 1차 항 만들려면 x 하나 선택하면 나머지 괄호에서는 숫자 선택해야 돼. 그럼 이 bcx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x 선택하면 acx가 되고 여기서 x 선택하면 abx가 돼요. 그래서 상수는 2번씩 곱해진다. ab, bc, ca의 x.
다 되고 나머지는 x에 없는 거, x 아무도 없는 상수 전부 곱하면 abc 이렇게 나오죠. 전개할 때 이 원리 꼭 기억하죠. 이거 언제 다 이게 공식 외워? 잘 나오지도 않는데. 그렇죠? 8번은 별표 한 개만 가시고요. 그 다음에 9번은 별표 안 쳐요. 그냥 9번 써보기만 하고 갈게요. 9번 사실 중요성 너무 떨어져서. 그래서 얘는 4제곱 합차 공식이죠. 4제곱 합차 공식. 그래도 이제 수능 때는요, 이거 진짜 안 나와요. 얘를 곱셈 공식으로 정리하는 건요, 잘 안 나오고, 실제로는 이제 내신을 해서만 살짝 외우고 다 까먹으셔도 상관없어요. 물론 계속 알면 좋겠지만. 자, 이 4제곱 합차 공식은요, 형태만 잘 보세요. 앞에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이 있는데, 얘는 2ab 아니고 ab가, 부호가 반대인 상태예요. 뭔가 얘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얘, 세제곱 합차 공식이 양 끝에 있는 2개 곱한 거랑 똑같죠. 이거랑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좀 편해요. 그래서 얘는 결과가 뭐냐면, 자, A의 4제곱이고요. 가운데 거는 각각 제곱하되 무조건 플러스야. 4제곱 합차 공식은 무조건 플러스. 이렇게 외워두시면 좀 편하죠. 네, B 4제곱에서 중요성 제로. 안 낼 거야. 그 다음에 10번. 10번은요, 별표 3개 갈까요? 별표 3개. 4개 갈까요? 5개 갈까요? 5개 갈게요. 어렵게 나오면 이거 계속 건드려. 다른 거는 바삭하게 외웠는데 이거 맨날 놓치지? 이러면서 시험에 딱 내버려. 그래서 이거는요, 스토리 자꾸 외우라고 했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변형 문제에서 보통 이걸 쓰는 거고, 사실 이랑 똑같은데, 이건 잠깐 적지 말아요. 이거 어떻게 외우냐면요. 자, 우리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 자, 우리 얘를요, 깔끔하게 찾는 방법을 생각해 봤어. 이제 연구하다가 그러면 세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일단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일단 A제곱, B제곱, C제곱을 각각 곱하면 세제곱이 나오겠죠. 근데 하다 보니까 얘랑 곱해줘야 돼. 얘도 얘랑 곱해줘야 되니까 곱할 게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잡다한 게 너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자, A, B를 한번 빼고요. B, C도 한번 빼주고요. CA도 한번 빼주고 곱하면 얘가 지저분한 게 좀 많이 사라졌어. 근데 너무 많이 뺐죠. 그래서 다시 3ABC는 한번 더해주면 얘가 깔끔하게 나온대. 스토리 잡아야지 개수랑 상수가 좀 기억이 나거든요. ABC죠. 자, 근데 이거는요, 전개가 아니고 우리가 변형 깔끔하게 찾는 거잖아. 그래서 곱셈 공식을 만들려면요, 3ABC를요, 좌변으로 이항시켜. 그럼 우변에는 고백골만 나타나죠. 그래서 이걸 살려서 써보면 돼요.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얘를 곱한 것은 누구랑 같아야 된다? 얘에다가 이놈을 뺑겨내는 거야. 그래서 A세제곱, B세제곱, C세제곱 빼기 3ABC.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좀 기억을 잘 해놔야 되겠다. 지워야 되죠? 자, 우리 저기 9페이지 있죠? 9페이지에서 A단계 있잖아요. A단계 하나씩만 풀게요. 1, 3, 5, 8, 11, 13, 15 아래 곱셈 공식이네요. 덧셈을 그럼 빼버리고요. 덧셈 빼버리고 자, 13부터 21번만 풀어보세요. 13부터 21번. A단계 13부터 21번.
자, 안 되는 거는 저 공식 보면서 하세요. 공식 분함이 아니구나. 차근차근 해보세요. 아, 됐나요? 자, 다 못해도 되니까 다 부를게요. 자, 13번에 AB 4제곱 빼기 3A 세제곱 B제곱 더하기 2A B제곱 B세제곱. 자, 14번에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Y 더하기 2XY 세제곱 더하기 3XY 마이너스 3Y 제곱. 15번은요, A제곱 플러스 4B 세제곱, 4B 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4AB 마이너스 4BC 마이너스 2CA. 16번에 X세제곱 더하기 6X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8. 17번에 27A 세제곱 빼기 1. 18번에 16X 4제곱 더하기 4X제곱 Y제곱 더하기 Y 4제곱 더하기 Y 4제곱. 19번에 8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빼기 C 세제곱 더하기 6ABC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20번 2X 세제곱 빼기 9X제곱 더하기 27X 더하기 37. 21번에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5x 제곱 마이너스 6xy 더하기 9y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6y 더하기 빼기 5 이렇게 되겠네요. 다 못하는 거는 천천히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여기 푼 목적은요, 조금 지난 기억들 좀 되살리려고 A단계 푼 거고요. 좀 쉬운 것들은 그냥 넘어갈게요. 알겠죠? 유형 정리, 대표 문제랑 B단계 위주로 하시면 돼요. C단계는 못해요. 자, 10페이지 펴보시고요. 필기 좀 더 가볼게요. 자, 우리 곱셈공식 변형도 정리 다시 한번 가볼게요. 야, 곱셈공식 변형은 우리가 주어진 식이 좀 깔끔할 때, 즉 A제곱, B제곱 얘를 구할 때 얘가 어디서 나오냐. 이게 중3상 내용이긴 한데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한번 할게요. 자, 얘는요. A 더하기 B 전체 제곱에서 2AB를 빼도 되고 A 빼기 B 전체 제곱에서 2AB를 더해도 제가 나와요. 맞죠? 그래서 두 가지 형태.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세제곱 형태죠?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얘는 어디서 나오죠? A 더하기 B 전체 세제곱에서 뭐 빼야 될까? 3AB, 3A 제곱 B, 그 다음에 3AB 제곱. 이게 두 개 빼면 돼요. 근데 그렇게 빼면 우리가 실제로 도움은 잘 안 되고요. 3AB 곱하기 A 더하기 B를 빼주는 게 더 많이 나와. 그래서 여기다 밑줄 좀 쳐볼까요? 쳐보세요. 개백문에다 좀 적으세요. 귀찮더라도요. 또 써야지 머리에 또 오래 남고 하니까. 그래서 A 더하기 B 전체 세제곱에서 3AB 그리고 플러스 A 더하기 B를 같이 빼줘야 된다. 그래서 얘는요. 이 부분이 A 더하기 B, A 더하기 B가 나온다는 거에 좀 신경을 써보세요. A 더하기 B 나오고요. A 더하기 B가 여기로 나온다. 그 다음에 얘는 좀 덜 중요한 건데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합차 공식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A 더하기 B의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을 계산해도 제가 나오긴 하는데 굳이 잘 안 나온다. 그래서 얘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A 세제곱에서 B 세제곱 뺀 게 나오려면 얘도 중요한 게 뭐냐면 얘는 A 빼기 B 전체 세제곱에서 뭘 빼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얘는 빼는 게 더하는 거야 사실. 3AB는 똑같이 나와. 대신 부호가 얘랑 반대죠. 얘는 어차피 3AB가 마이너스로 붙여서 나와. 그럼 없애주려면 플러스 3AB가 나오고 A 빼기 B가 곱해진 게 나오면 되는데 마찬가지고요. 이 안에 들어있는 A 빼기 B와 이쪽에 들어있는 AB가 같아야 돼. 그러면 좀 덜 헷갈려요. 아시겠죠? 그리고 얘는 다른 방법으로도 표현이 되는데 A 빼기 B의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얘를 계산해도 얘가 나오긴 하는데 덜 중요. 얘는 인수분해할 때는 중요한데 지금 인수분해가 된 거죠? 근데 덜 중요하다. 그래서 얘가 두 번째 내용. 그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얘도 많이 쓰이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죠, 얘는.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나오려면은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전체에다가 제곱을 하는 거에서 2배 AB, BC, CA를 빼버리면 깔끔한 애들이 나오겠죠. 네, 곱셈 공식 써놓고요. 이항시켰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죠. 그래서 안에 있는 모양을 한번 잘 보세요. 이제 우리가 심화 과정이기도 하니까 이게 곱셈 공식 변형을 할 때 매번 이렇게 쓰면 조금 그래. 좀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변형을 쓸 때 A제곱, B제곱, C제곱을 찾으려면 일단 A, B, C를 알아야 되고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알아야 되고 A, B, B, C, CA도 알아야 되겠구나. 그럼 이거를 보통 맨날 식을 쓰면 그러니까 뭐 P라고 치환하거나 Q라고 치환해도 되고 아니면 X, Y로 좀 치환해놓고 찾아주는 좀 요령을 좀 피워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얘는요 별표 1개 쉽기 때문에 별표 좀 해보세요.
네, 네 번째. 얘는요, 별표 3개 합시다. 자,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빼기 ab 빼기 bc 빼기 ca. 얘가 중요해요. 여기가 플러스 나오는 경우도 돼요. 근데 우리가 더 많이 쓰이는 건 마이너스 많이 쓰여요. 그래서 얘는 유도까지는 우리 간단히 해볼게요. 유도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전체를 2분의 1로 묶어줄 거야. 2분의 1로 묶어주는 이유는 우리의 개수들을 EAB, EBC, ECA로 만들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2분의 1로 전체를 묶으면 A제곱이 2개 나오고 B제곱 2개, C제곱 2개, 얘 2개, 2개, 2개로 들어오죠. 2분의 1로 묶었으니까. 근데 A제곱 하나 가져오고 B제곱 하나 가져오고 마이너스 EAB 가져오면 A 빼기 B의 전체 제곱,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 그 다음에 B제곱 하나 가져오고 C제곱 하나 가져오고 마이너스 2BC 가져오면 마찬가지로요. B 빼기 C의 전체 제곱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C제곱 하나 남고요. A제곱도 하나 남았죠. 2개 만들었는데 하나, 둘, 하나씩 썼잖아. 그러면 C제곱, A제곱 하나 남았고 ECA가 남을 거야. 그래도 C 빼기 A 전체 제곱. 그리고 닫아주면 이렇게 변형이 가능한 거겠죠. 중요해요. 이제 보통 언제 나오냐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냐 이거를 판단할 때 이거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공통수학에서도 세변의 길이 ABC로 준 다음에 이 관련 대식을 좀 줘요. 얘는 0이라고 놓고 얘는 어떤 이제 삼각형이 되냐. 그리고 또 어디서 나오냐면 대수 파트에서 조금 또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중요해요. 그 다음에 플러스 된 것도 한번 적어볼게요. 플러스 중요하지, 이게 좀 덜 중요한데요. 똑같아요. 네, 이제 풀마로 쓰는데, 좀 풀마로 쓰면 좀 가독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적을게요. 이렇게 가능하죠. 얘도 별표 3개로 갈게요. 5번째. 아까 적었었죠? 똑같아요. 자, 다시 한번 더 해보면 A제곱, B제곱, C제곱, C3제곱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뭘 곱해야 되냐면 A제곱, B제곱, C제곱을 곱할 건데 잡다한 게 많이 나와서 A, B, B, C, CA를 한 번씩 뺐는데 너무 많이 빼서 3A, B, C를 한번 더해줘야겠다. 한번 외웠었는데 다 까먹었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얘랑 얘가 똑같죠? 그래서 또 연관돼서 또 나와. 연관돼서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얘네 5번이나 4번 위에 있는 게 또 연관돼서 생각해 줄 수가 있는 거야. 똑같죠? 그 다음에 좀 더 억지로 연결을 하자면요. 뭐랑 연결이 또 되냐면요. 3번 있죠. 얘네 모양이랑도 조금 비슷하죠. 이해될까요? 물론 개수가 좀 다르긴 한데 얘네들이랑 관련해서 연결을 좀 지을 수도 있겠죠. 모양이 비슷하잖아. A제곱, B제곱, C제곱 얘만 이항시켜봐. 그럼 플러스 EAB, EBC, ECA이긴 하지만 얘 모양이 똑같잖아. 개수 살짝 조정해서 연관 지어서 문제도 종종 나올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활용이 그리고 끝난 줄 알았는데 안 끝났어요. 활용이 역수의 활용 있죠. 역수의 활용은 좀 어려워해서 가봅시다. 6번.
자,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만드는 거 생각해 봅시다. 자, 얘는 x 더하기 x분의 1 전체 제곱을 하면 x제곱 더하기 x제곱 더 f분의 1에다가 2가 추가돼요. 그렇죠? 그러면 2를 빼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x-x분의 1 전체 제곱에서 얘는 2를 더해주면 저놈이 나오죠. 그러면 세제곱도 되겠다. 세제곱도. 세제곱은 x 세제곱 더하기 x 세제곱분의 1. 이 되려면 x 더하기 x분의 전체 세제곱에서 3x 곱하기 x분의 1에서 x 더하기 x분의 1을 빼주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x와 x분의 1 없어지네요. 지울게요. 다시. 그러면 3에 x 더하기 x분의 1을 빼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모양이 두 개가 똑같아요. 생각보다 자주 나와요, 이런 것들. 뺄셈도 해주면 되는데 뺄셈은 생각보다 좀 중요성이 좀 떨어지니까 일단은 여기까지만 적을게요. 그 다음에 또 할 만한 게 없고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됐어요? 자, 이제 나눗셈 갈게요. 좀 빠르죠? 나눗셈 가죠. 자, 드디어 나눗셈 왔어요. 우리 사실 곱셈, 덧셈, 뺄셈, 곱셈은요, 중3상 때 내용에다가 그냥 곱셈 공식을 좀 추가한 내용이랑 똑같았어요. 그죠? 근데 이제 나눗셈이 제일 중요했었죠. 나눗셈은요, 우리 푸는 방법이 몇 가지, 총 3가지가 있었어요. 3가지. 크게 3가지로 볼게요. 크게 3가지. 자, 첫 번째, 어떻게 하죠? 첫 번째, 직접 나누기가 있었어요. 자, 직접 나누기는 우리가 어차피 할 줄 알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이제 나눠지어야 될 식을 내림차순 정리하는 거죠. 문자에 대해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눠야 되는 식으로도 내림차순 정리한 다음에 직접 식을 써서 나눠주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예시만 하나 적을게요. 그래서 뭘 할 거냐면 여기 적혀있는 예시로 갈게요. 똑같이. 2x제곱, x제곱. 자, 얘를 나누래요. 자, 그러면 얘가 나눠지는 식이고요. 내림차순 정리 이미 돼 있네요. 그러면 세로식 써서 2x 세제곱. 물론 개수만 써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헷갈려서 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다 갈게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일단은 직접 나누기는 최고차항만 보시는 거예요. 자, 최고차항 2x 세제곱, 얘는 x제곱이야. 자, 똑같이 만들어주려면 얘한테 몇 곱해야 되죠? 3x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 위에다가 3x 적으면 돼요. 그러면 전부 분배해서 곱하면 미안해요. 2죠. 2x 제곱 곱하면 2x 세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x 제곱이 되고 얘랑 얘 곱하면 2x가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얘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요, 더해요. 직접 나누기 우리가 숫자랑 똑같아요. 빼는 거죠.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요. 그러면 두 개 날라가고 3x제곱에서 마이너스 2x제곱 빼면 5x제곱 되는 거죠. 됐어요? 근데 2x를 1에서 뺄 수는 없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2x로 나오고 플러스 1은 여기다가 내려주면 되겠다. 예를요, 뭐 빈칸 채워놓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귀찮아. 오래 걸려. 그냥 이대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최고차항 봐요. 최고차항 보시면 x제곱이고 얘는 5x제곱이야. 똑같아지려면 5를 곱해주면 똑같아지죠. 또 분배해요. 그러면 5x제곱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5x 플러스 10. 그래서 위에 거에서 아래 것도 빼주면 5x제곱 사라지죠. 그럼 마이너스 2x에서 마이너스 5x를 빼면 3x가 돼요. 그리고 10을 1 내에서 빼면 9가 되겠네요. 자, 더 나눠줘요? 안 나눠줘요? 더 못해요.
왜냐면 나누는 식을 봤을 때 이제 나머지보다 식이 커지면요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어. 됐죠? 그래서 우린 얘를 어떻게 나타내기로 했냐면요 나눠지는 수, 자 얘를 항등식의 형태로 나타내는 거 배웠었죠? 여기다 쓸게요. 그러면 나눠지는 식은 나누는 식을 먼저 써야 돼요. 나누는 식 얘는 x제곱 쓰고 그 다음에 써야 될 건 몫이에요. 몫은 2x 더하기 5가 되겠죠. 곱하기 2x 더하기 5. 그 다음에 나머지는 더해주면 되겠죠. 나머지는 3x 빼기 9. 얘가 무슨 식이었죠? 무슨 식이요? 보통 검산식이라고 불러요. 우리 나눗셈을 제대로 했는지 얘를 풀어서 좌변과 우변이 똑같으면 나눗셈 잘한 거야. 그래서 검산을 한다고 해서 검산식인데 검산식을 써놓고 봤더니 얘는 무슨 식? 항등식이 되겠다. 그렇죠? 왜냐면 제대로 계산했다는 전제하에서 우변을 전개하면 좌변이랑 똑같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항등식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는 피제수, 얘는 제수, 몫, 나머지 이렇게 불려요. 그래서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쓸 줄 아셔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키포인트가 뭐냐면요. 나머지 3x-9는요. 뭐보다 작아야 돼요? 나누는 식보다 차수가 작아야 돼요. 그래서 나누는 식보다 반드시 낮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호로는 보통 어떻게 쓰면요. 얘를 나눠지는 수, 보통 P, A라고 써도 되고요. P라고 쓸게요. A라고 쓸게요. A라고 쓰고 나누는 수는 B로 표현해요. 왜 그런지는 약자 좀 찾아보세요. 모르겠어요. 그리고 얘는 몫을 의미하는 단어 Q라고 쓰고요. 나머지는 어리라고 써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산식을 표현한 것을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적어 놓으시면 얘가 항등식이구나. 표현 방법은요. 직접 나누기 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당연히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나눗셈 하는 방법은 첫 번째 직접 나누기고요. 두 번째 뭐였죠? 두 번째 아시는 분? 그렇죠. 조립제법이 있었어요. 조립제법은요. 우리 인수분해 할 때도 조립제법이 사용되는데 여기서 나눗셈에서 조립제법이 먼저죠. 조립제법은 언제만 쓸 수 있어? 나누는 식이 1차식일 때. 1차식일 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얘도 그럼 예시로 한번 가봅시다. 조립제법이 어디 나와 있을까? 조립제법이 책이 안 나오네. 조립제법 빠졌나? 설마. 그냥 쓸게요. 자, 조립제법 갈게요. 예를 들어서 3x 제곱 더하기 3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을 x 마이너스 2로 나눈다고 해볼게요. 그럼 조립제법은 어떻게 했냐면요. 나눠지는 식 있죠? 나눠지는 식을 가장 높은 차수의 개수만 가져오는 거였죠. 3, 그 다음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가 1이었고요. 그 다음에 1이죠. 만약에 차수 하나가 생략되어 있으면요. 0을 반드시 써줘야 되죠. 기억나시죠? 얘는 니은자로 이렇게 바꾼 다음에 자 여기에 어떤 수가 들어가야 될까요? 기억 좀 살려봐. 여기 뭐 들어가야 돼? 나누는 식이 1차식이고요. 얘 나누는 식이 0이 되려면 x에 뭐 넣어야 돼요? 2 넣어야 되죠. 나누는 식이 0이 되려면 x에 2가 넣어줘야 돼요. 그럼 여기에다가 2를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좀 잘 살려보세요.
자, 첫 번째는 안 곱해요. 3이라는 숫자가 그대로 내려와서 여기 3으로 결정되고요. 그 다음에 이 2가 3이랑 곱해져서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와요. 그럼 3이랑 2 곱하면 6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네 두 개를요, 뺄까 더할까? 더해요. 왜냐면 우리가 직접 나누기 할 때는 뺐죠. 조립제법은 더하는 거야. 단순하게 기억하세요. 여기서. 그냥 두 개를 더하면 4가 돼요. 그럼 다시 2가 얘랑 걸려서 곱해서 올라가. 4, 2, 8이죠. 그럼 또 더해. 9네요. 그 다음에 2가 얘랑 또 곱해져서 또 올라가요. 2, 9, 18. 두 개를 더하면 19가 되죠. 이제 끝났죠. 그럼 여기만 나머지가 되는 거야. 나머지는 무조건 상수여야 되죠. 나누는 식이 이제 얘가 1차식이니까. 자, 그래서 얘는 몫을 써볼까요? 자, 얘는 몫은 땡땡 하고요. 자, 우리 이제 지금 분리를 다 분해시켜놨잖아. 그럼 이제 다시 뭐 해야 돼? 조립해야 돼, 조립. 그게 조립제법이야, 그래서. 자, 그래서 오른쪽 거부터 보세요. 자, 얘가 상수항. 그 다음에 얘는 1차 항, 4x. 얘는 2차 항, 3x 제곱. 얘가 몫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 얘가 19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도 우리가 검산식처럼 똑같이 쓸 수 있는데 지금 좀 생각할게요. 저희 다 할 줄 아는 것 같으니까. S요. 자, 우리 세 번째 나눗셈 하는 방법이요. 사실 여기가 고난도로 나오고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야. 직접 나누기 나올 때도 있어. 사용할 때도 있는데 그렇게 좀 드물고요. 조립제법은 보통 인수분해할 때 많이 써요. 고차방정식 이제 인수분해할 때 많이 쓰고요. 그래서 보통 문제는 항등식의 변형,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이 부분이 다 사실 항등식의 변형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가 B, A라는 식이 있는데 얘는 숫자로 안 할게요. 문제 어차피 풀 거니까 B 곱하기 Q 더하기 R 이런 꼴이 있어요. 이런 꼴이 있어. 그러면요. 우리가 Q로 나누는 게 아니라 3분의 1 Q로 A를 나눈 식을 한번 찾고 싶대요. 3분의 1 Q로. 그러면요. A는 그대로 냅두고요. 자, 얘를 억지로 3분의 1을 Q로 만들어서 몫의 자리에다가 냅둬. 근데 얘는 우리가 양변에 3분의 1을 곱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모양을 만들려면요. B에다가 3을 붙여주고 계산을 하면요. 다시 원상복구 BQ 되죠. 나머지는 이렇게 나와요. 됐어요? 그럼 이제 식을 해석해보면 A라는 식이 나눠지는 식이고요. 그 다음에 3B로 나눴을 때 우리는 3분의 1 Q가 몫이 되는 거야. 3분의 1 Q가 몫이 되는 거 나왔죠. 혹시 거꾸로 얘기했나요? 3분의 1 Q로 나눈다. 근데 이것도 맞아요. 3분의 1 Q로 나누고 싶으면 몫이 3B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우리 몫이 3분의 1 Q가 되고 싶다? 아니면 3B로 나누고 싶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항등식 있죠? 분명히 항등식이 주어질 거야. 그거를 어찌어찌 변형을 시켜서 몫이랑 나머지 이것저것 변형하는 문제들이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등식 변형에 좀 많이 보셔야 되겠다. 그렇죠? 문제가 되게 다양하게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어차피 할 줄 아니까 몇 개만 연습 좀 해볼게요. 숙제로 할까? 숙제로 갈게요. 숙제로. 숙제로 할게요. 우리가 지금도 좀 빨리빨리 나가야 돼서. 자, 넘겨볼게요. 자, 12페이지 펴보세요. 개념은 일단은 오늘은 끝났고요. 자, 12페이지에 그 대표 문제 있죠? 자, 40번. 지금 풀어보세요.
답은 3번. 맞았어요? 어렵지 않죠? 자, 다음 46번 풀어보세요. 핸드폰은 어디서 쓰냐면 저쪽, 잠깐, 여기 있구나. 제시기랑 옆에 방학문도 연락하는. 잠깐만요. 저쪽 기다려야 되는데 깜빡했네. 답 나오세요? 자, 같이 볼게요. 자, 우리 전개식에서 특정 항의 개수 찾는 문제인데, 지금이야 좀 되게 쉽게 나오는데, 나중에 되게 복잡한 것들이 좀 있어요. 정석책에 있는데, 재밌어요, 생각보다. 좀 짱나기도 하지만. 자, 그래서 얘는 그냥 무작정 다 전개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오래 걸리죠? 자, 그래서 x제곱이 나올 때, 절대 나올 수 없는 항들이 있어. 2x 세제곱 있죠? 얘는요, 오른쪽에 괄호가 있을 때 x의 역수꼴이 없으면, 즉 x분의 1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x세제곱의 항은 무조건 x제곱을 만들 수가 없어. 그러면 얘를요,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지워버리고 푸는 방법이 생각보다 도움이 돼요. 지금이야 뭐 필요는 없지만. 자, 그 다음에 6x제곱은요, 가능하죠? 네, 8x, 1 다 가능하니까 이 상태로 놓고 그냥 전개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x제곱이 나오려면 6x제곱이랑 10을 곱해야 되겠죠? 그럼 얘는 60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8x랑 5x가 곱해줘야 되겠네요. 8, 5, 40 마이너스 4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1이랑 x제곱이 계산돼야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 개수가 x제곱의 항으로 나올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계산해주면 41 빼주면 얘가 19가 되겠네요. 얘에 따라서 19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되겠네요. 아니, 뭐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은데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필요 없는 항은 다 지워버리고 생각하는 게 나중에 응용 문제로 좀 필요해요. 심화 과정이니까 그래도 생각 좀 깊게 해봅시다. 4번 됐고요. 자, 근데 52번 같이 볼게요. 자, 옳지 않은 거 찾으래요. 자, 옳지 않은 거는 우리 5번만 보시면요. 세제곱 그냥 전개한다고 눈으로 보시면 x 세제곱 나와야 되고요. 마이너스 3y 제곱이 y가 지금 두 번째 항이 3 곱하기 얘는 x가 두 번 곱해줘야 되는데 그럼 개수가 마이너스 9여야 되죠. 근데 마이너스 27이니까 바로 틀렸죠. 5번 찍고 넘어갈게요. 나중에 천천히 해보시면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넘기시고요. 자, 14페이지에 58번 전개 한번 해보세요. 얘는 치환 좀 해야 되거든요. 공통 부분이 있을 때 치환 해보세요.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다음 한번 맞춰볼게요. 자, 일단은 이게 3개짜리 곱하기 3개짜리는 공식은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응용시켜서 풀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보통 공통인 부분이 딱 보이죠? 그래서 3a 빼기 b와 3a 빼기 b. 얘가 공통이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얘를 치환을 했었어. 그래서 근데 치환을 이제 안 해도 좀 보일까요? 어차피 똑같은 거에 합차 공식이 보이네. 그러면 굳이 치환하지 말고 합차 공식이니까 앞에 거의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제곱 정리하면 되겠네요. 9a 제곱 마이너스 6ab b 제곱 마이너스 4ac 제곱 4c 제곱. 동류항 없죠? 동류항 있으면 다 묶어서 계산해줘야 되고요. 없으니까 이걸로 끝내면 되겠다. 맞았어요? 심화 과정이니까 조금 빠르게 할게요. 할 수 있죠? 자, 61번 풀어보세요. 61번. 됐어요. 자, 같이 해볼게요. 자, 61번에 자 x 빼기 y가 2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3일 때 x 세제곱 빼기 y 세제곱 이렇게 나왔어요. 자, 얘를 구하는 건데 이 모양은요, 우리 두 가지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합차 공식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곱셈 공식 변형 쓸 수 있겠죠. 근데 위에 있는 게 나타난 걸 보니까 곱셈 공식 변형 문제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쓰이는 건 x-y 전체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3xy x 빼기 y 이 공식을 써주는 게 훨씬 사용이 많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x 빼기 y는 2, x 빼기 y도 2야. 맞죠? 근데 우리가 지금 모르는 게 x 곱하기 y를 모르는 상태죠. 그러니까 얘를 다시 찾아줘야 돼요. 그럼 그걸 어디서 찾냐?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양변을 제곱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x 빼기 y의 전체 제곱은 우리가 4겠죠. 맞죠? 그럼 얘를 이제 전개하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y는 4가 되고, x제곱 y제곱이 3이니까 여기다 3 넣어주면 되겠죠. 3 빼기 2xy가 4가 돼서 2xy 넘어가면 얘는 마이너스 1이어서 x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넣어주면 끝나겠네요. 그러면 x 빼기 y가 2니까 8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고, 거기에다가 2를 한 번 더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5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뭔가 필요한 걸 다 먼저 찾는 게 아니고 얘를 변형시켜서 필요한 것만 딱 골라내야 돼요. 그래야 시간이 좀 덜 걸리겠죠. 맞아요. 정리할 사람은 정리하시고요. 지금 어렵진 않죠. RPM 그래도 했기 때문에 유형 정리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자, 그 다음에 67번 풀어보세요. 67번 시작.
우리가 7월 17일에 제헌절이죠. 그때 쉰대요. 빨간 날이라서. 아, 그럼 이거 하루에 한 단어씩 끝내야 되거든요. 힘내보세요. 여기 있죠. 자, 답 나오세요. 나을 것 같아. 해봐. 자, 61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해볼게요. 중3상 내용이랑 좀 비슷한 게 많이 겹쳐요. 자, 일단 우리 x세제곱 빼기 x세제곱분의 1을 찾아야 되는데 주어진 식이 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양변에 x로 나누면 x에 대한 역수꼴이 좀 나타나겠죠. 그죠? 근데 우리 x가 문자잖아. 미지수기 때문에 그냥 막 나누면 안 되고 x가 0이 안 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자, 얘 방정식이죠. 항등식은 안 되고. 방정식이니까 우리 x값이 어떤 걸 넣었을 때 참이 되면 그 x값 쓸 수 있는 거잖아. 근데 x에 대한 0을 한번 넣어봐요. 0 넣어보면 마이너스 1과 0이 같다? 말이 안 되지. 그럼 얘가 x는 어차피 0이 안 돼. 그러니까 x로 나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미지수가 나와 있으면 함부로 진짜 나누지 마세요. 아예 안 하는 게 더 점수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양변에 x, 0이 아니라는 사실만 있으면 나눠도 돼. 근데 그런 게 없으면 무조건 나누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야. 출제 의도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야. 양면에 x로 나눠주면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분의 1은 0이 되죠. 그러면 x 빼기 x분의 1이 2라는 걸 우리가 얻어냈어요. 그러면 얘를 가져와서 얘를 이제 곱셈 공식 변형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x 빼기 x분의 1 전체 세제곱에서 뭐 더하면 되죠? 이거 헷갈리죠? 뺄셈 참 헷갈려. 얘네 뺄셈일 때는 더 해야 돼요. 그리고 3배 하고 앞에 거랑 뒤에 거를 곱하면 1이 돼요. 그래서 더 이상 곱해줄 게 없고 얘는 그대로 x 빼기 x분의 1만 들어오면 돼요. 그럼 이제 넣고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이 8이 되고요. 3 곱하기 2니까 6. 그래서 14가 답이 되겠다. 답은 14. 아시겠죠? 자, 10분 쉬었다가요. 대표 문제 좀 더 이어서 풀고 숙제는 각 유형별로 있죠. 유형별로 맨 끝에 2문제만 할게요. 그리고 심화 과정이니까 상문제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맨 끝에 2문제만 풀면 될 것 같아요. 우리 RPM 그래도 한번 했기 때문에요. 그렇게 숙제 낼게요. 그럼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정석책은요. 유제 문제 위주로만 나갈 거예요. 자,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갈게요. 되게 타이트하네.